근데 여기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요 앞에 1교시에는 먼저 풀이 순서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 이걸 말씀해 드릴 거고 이 방법론은 일단 확실하게 제 수업하고 제가 출판해 놓은 독학서 문학 포커스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요 기출 분석인데 그거를 그대로 한번 적용시켜 드릴 거고 그 다음에 3교시에서는 우리 각자 기대하고 있는 그 고민 상담을 하나씩 털어드리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현대시 복합이 아니더라도 다른 세트, 예를 들어서 현대소설, 고전소설에도 적용 가능한 방법이니까 한번 꼭 같이 봐줬으면 해요. 여기 보면은 제가 여기 원래 교재랑 다르게 제 교환에는 이것들을 넣어 놨습니다. 필기하시고 싶으시면 필기하셔도 되고 수업 끝난 다음에 제가 올려드린 이 필기 노트를 받으셔서 그냥 복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들어갈게요. 먼저 시작할 때 제가 이런 말을 써놨을 거예요. 중복 독해를 줄여라. 아니,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현대시 세트를 볼 때 이런 적이 한 번쯤은 있었을 겁니다. 여기 가세트를 보면 뭐가 있어요? 대부분 현대시 하나가 나오죠? 그쵸? 그래서 시작품이 나올 거예요. 여기 컬러로 가볼까요? 시. 그럼 나도 보면 뭐가 나오죠? 시가 나오죠. 그리고 다에서는 주로 고전 수필이나 다른 작품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는 수필이 나올 거죠. 그럼 우리는 그 버릇대로 어떻게 읽어요? 가를 쭉 읽고, 나를 쭉 읽고, 다를 쭉 읽죠. 그런 다음에 옆에로 돌아가면 맨 첫 번째로 우리를 반겨주는 친구가 누구예요? 바로 표현상 특징이죠. 주로 뭐 가와 나에 대한 혹은 가와 나 모두 이런 식으로 둘 다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어요? 갑자기 기호 밑줄을 가져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서 바로 볼 텐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런 식으로 하나씩 준 다음에 밑줄 쳐주는 애들. 또 뭐도 있어요. 그러다가 가면은 갑자기 어느 순간 이런 구간형으로 박스 쳐가지고 물어보는 애들도 있죠. 그걸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그래 이거 1번을 풀기 위해서 한번 1번 선지 보고 찾으러 가고 2번 선지 보고 찾으러 가보자 하는 식으로 돌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표현상 특징을 풀면서 이거 한번 다시 읽고 얘 읽고 또 읽어요. 그 다음에 다시 2번 문제를 보면 이 각각 기억, 니은, 디귿 보고 여기 있는 뭐 리을 보고 미음을 보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두 번 읽죠. 그 과정에서 시간이 계속 소모가 됩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중복독해라는 말인데요. 제가 만드는 말이에요. 이거를 줄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효율적인 풀이 순서를 가지고 일관적으로 적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무얼 먼저 풀어라 이런 식으로 제시해 주는 분들은 많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우선순위를 가져오는 것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그럼 그 다음엔 뭘 풀어야 돼? 그 다음엔 뭘 풀어야 돼? 해서 1, 2, 3, 4, 5, 6을 순서를 최적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일관적으로 적용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풀이 순서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 이거예요. 당장 앞에서 솔직히 세 문제만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4, 5, 6이 있으면 최소 몇 번 읽어요. 지문을 3번에서 5번 정도 읽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시간이 소모되는 것만 조금 줄여내면 문학에서 거의 한 4분, 3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독서에 투자할 수 있겠죠. 그럼 독서에서 못 푼 문제 한 문제, 두 문제를 더 풀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한 4점에서 5점 더 얻어낼 수 있겠죠. 근데 그럼 두 번째, 이렇게 풀이 순서를 조금 바꿔가면서 문제 먼저 가지고 지문을 뚫어낸다. 작품이겠죠? 작품을 뚫어낸다.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얻는 이점이 무엇이냐? 이걸 뒤에서 바로 보여드릴 거고, 그러면 먼저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자, 앞에서 제가 말한 기호 밑줄 있죠? 이런 친구들. 이거 아니면 이런 식으로 구간 A, B, C 이런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얘를 먼저 풀자는 건 모두가 하는 말인데 제가 이거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단독문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제가 한 작품에 있는 걸 딱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요. 발문을 봤더니 가 하나만 물어봐. 발문 두 번째를 봤더니 얘는 나만 물어봐. 그러면 그 해당되는 가와 나, 그걸 읽으면서 같이 풀어주는 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출제 부호들이 있죠. 기억 밑줄이라든가 아니면 A, B, C, D 이런 친구들이 있죠. 그리고 모두 가능하다? 볼드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가져가 주면 우린 자명하게 풀이 순서를 조금 더 최적화시켜서 갈 수 있겠죠. 그럼 한번 같이 가볼 건데, 이거 다들 풀어봤을까요? 풀어봤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가볼게요.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은 우리 교환에 7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은 다 읽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겠죠? 아, 이게 어렵다. 백석, 그래, 백석 시인이니까 일제강점기 시인이었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친구들이 있겠지만, 하나 말해주고 싶은 거. 그 당시에 이 가세트는 무엇이었냐? EBS 연계 지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공부를 해서 알고 있을 거란 전제를 하에 던져준 것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꼭 연계를 봐야만 풀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걸 지금부터 보여줄게요. 자, 그럼 이 스테를 확인했을 때, 그래, 가, 시, 나, 시, 그리고 다수 필이야. 그럼 내가 할 건 문제를 풀기 전에 뭘 먼저 봐야 될까? 이거예요. 그러면 쓱 봤을 때 먼저 뭐가 보여요? 보기가 보이죠. 그래, 보기를 먼저 보면 좋다고 했어 해서 딱 봤더니, 보기를 봤더니, 이 말 합니다.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그러면 가는 보기가 없는 거네? 이 생각할 수 있죠. 그럼 그 순간 또 6번도 봤더니 이거 뭐예요? 보기의 라지, 이문원 노종기. 얘는 뭐죠? 기본적으로 작품 달을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얘도 가에 대한 인사이트를 줄 것 같진 않아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게 돌아갔더니 몇 번이 보여요? 3번이 보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했죠. 어떤 문제를 봤을 때 단독 출제가 되는 게 있고 가 단독이 있고 가와 나 둘 다 묻는 것도 있다 했어요. 근데 여기 3번을 보시면 뭐가 보입니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보자마자 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가에 다 박혀 있죠. 그럼 얘는 단독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풀어주는 거예요. 같이 푸는 거예요. 그걸 하나씩 보여줄게요, 지금부터. 얘를 첫 번째로 푼다고 보고 들어갈게요. 자, 그럼 저라면 1번 선지부터 볼 거예요. 자, 기억에서는 여러 나라 민족, 얘네들을 열거하여 화자가 떠나온 공간을 북방으로 포괄되는 동질적 공간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럼 이 헌지를 보자마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겠어요? 화자의 상황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상황을 선지를 통해서 힌트를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가볼게요. 자, 아득한 옛날에 나는 떠났다. 부여를, 숙신을, 발해를, 여진을, 요를, 금을. 그럼 이걸 쭉 보자마자 나열 열거돼 있죠. 그럼 나열 열거가 되어 있으면 우린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거기서 공통점을 하나 뽑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딱 뽑아냈더니 아래에서 무슨 말 했어요? 떠나온 북방으로 포괄되는 동질적 공간이다. 그래. 열거에서는 항상 공통점을 뽑아낸다고 했으니까 동질적은 항상 자명할 거야. 그렇다는 건 여기가 북방이었을까? 이 생각을 좀 해야겠죠. 돌아갔더니 아, 부여, 숙신, 발해를 내가 뭐 했대요? 떠났다. 그럼 화자가 확실히 떠난 거 맞죠? 그럼 얘가 화자였으니까 이곳이 떠난 공간이었을 겁니다. 당연히 부여 숙신 발해가 북방이었겠고, 그러니까 1번은 바로 자명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렇게 이제 2번 내려가기 전에 아래를 또 읽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현대시를 읽으면서 자명하게 해야 할 건 화자, 대상, 상황, 정서를 일괄적으로 처리한다는 거죠. 범, 사슴, 너구리를 배반하고 그리고 송어, 메기, 개구리를 속이고 나는 떠났다. 그럼 내가 북방을 떠날 때 어떻게 떠났다는 거죠? 배반하고 또 속이고 떠났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봤을 때 뭔가 긍정적으로 떠난 것 같진 않아요. 확실히 내가 떠난 건 맞습니다. 내가 반복했으니까. 자, 그렇게 다시 2번 돌아가는 겁니다. 왜? 띄움 보이니까. 자, 그러면 3번에 2번 봤을 때 뭐가 보여요? 니은에서는 의인화된 자연물을 제시하여 화자가 북방을 떠나면서 느낀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여기 앞은 뭐가 제시가 되겠어요? 자, 선지를 봤을 때 앞에는 주로 사실관계고 뒤는 판단을 묻죠. 그럼 이 전건에서는 사실부일 테고 그러면 대부분 맞을 거예요. 그럼 의인화 되었느냐? 이건 뭐였겠어요? 아마도 화자가 자연물을 보고 뭐 했겠어요? 감정을 이입했을 거예요. 그걸 물어본 거니까 그걸 확인하러 돌아가면 되겠죠. 돌아갑시다. 그랬더니 나는 그때 자작나무와 이깔나무에 슬퍼하던 걸 기억한다. 그럼 여기 나온 자연물들이 뭘 했대요? 슬퍼하면서 나를 붙들었대요. 그쵸? 그럼 이들을 자연물로 묶어줬고 슬퍼했다고 했죠. 여기서 최소한의 이해가 들어가는 거예요. 잘 봐요. 나는 분명히 쟤네들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어요? 선지가 물어본 거. 그래, 얘가
슬픔을 느꼈니? 라고 했을 땐 여기서 뭐였어요? 자연물은 슬픔을 느낄 리가 없어. 화자가 느낀 거였을 테고 아마 요 감정이 이입을 했겠지. 그거 생각하고 바로 그어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거 딱 보자마자 그래.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하고 오케이. 자명하네. 하고 3번 가는 거죠. 디귿에서는 이별하던 장면을 유사한 통사구조로 제시하여 북방에서의 기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래 맷돌을 잡아 나를 잔치에 보내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 여기 오로촌, 솔론 아는 친구 있었나요? 분명 모르는 친구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친구들은 뭐 하면 돼요? 선지에 제시된 기준을 통해서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뭐 이해와 감상을 깊게 할 필요 없이 문제가 물어본 것만 하나씩 판단하다 보면 가가 뚫린다는 겁니다. 언제? 이런 식으로 기호 밑줄이나 단독 문제가 제시가 되었을 때. 그거를 가지고 들어가면 편했겠죠. 그렇게 맷돌이 나를 잡아서 잔치에 보냈고 나와서 울었대요. 그러면 그 북방에 있던 누군가는 나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렇게 다시 내려가면 자, 이별하던 장면을 유사한 통사 구조로 제시했죠, 아까? 화자가 북방에서의 기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still 그대로겠죠. 3번도 맞아요. 그래. 1, 2, 3이 다 그어줬어. 그러면 이제 4번을 봤더니 리을 미음을 같이 물어봤죠. 그럼 이 친구들은 리을 미음까지 읽고 판단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선지에서 기준을 뽑아봅시다. 반복 변주되는 것을 통해 상반된 시간이 시간의 추이에 따라 일치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이거 좀 격해봅시다. 2번에선 이런 식으로 물어봤지만 4번에선 무슨 말을 한 것 같아요? 상반되었다는 건 서로 반대된 상황이라는 거죠. A와 B가 반대 관계다, 대립 관계다. 근데 얘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시간의 추이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로 가면서 어떤 다른 C라는 걸로 수렴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치라는 거죠. 이게 일치입니다. 이거를 머릿속에 범주화시켜 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갑시다. 나는 그때 아무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싫음도 없이 어라? 앞에선 나 분명히 슬퍼하지 않았나요? 여기서부터 뇌정지가 올 작품이었어요. 문제선지 없이 그냥 작품만 봤으면 앞에서는 분명 슬퍼한다 했는데 뒤에선 슬퍼하지 않는데 뇌정지가 와가지고 니은 파트 2번에서 답 고르고 틀린 친구가 그 당시에 꽤 있었습니다. 자, 다만 게을리 먼 앞대로 떠나서 나왔다. 그리하여 따사한 햇귀에서 하얀 옷을 입고 매끄러운 밥을 먹고 그럼 이뒤 쭉 보면서 뭐예요? 뭔가 꿀을 빨면서 지냈는데 그 당시에는 나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대. 그러면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현재에 와서는 내가 부끄럽다는 걸 알았다는 소리겠죠. 요거를 생각해서 변화 체크하고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내려가서 그동안 돌비는 깨어지고 많은 은금 부원은 땅에 묻히고 까마귀도 긴 족보를 이루었는데 이 말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한다? 아,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그렇게 내려갔더니 이제는 참으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겨. 어? 여기서는 또 슬픔과 시름이 존재하네? 이 생각하자마자 리을과 미음이 뭔가 다른 소리 한 것 같죠. 아마 여기서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앞에서는 뭔가 슬픔이 없다고 했는데 뒤에서는 슬픔이 있대. 그래가지고 무슨 실수를 범하냐면 였다가 슬픔이 없다. 였다가 있다를 박아가지고 틀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작품을 봤을 때 아까 무슨 말을 했어요? 4번에서 물어본 요 틀에서 물어봤을 때 이렇게 갔죠. 애초에 여긴 뭐가 없었어요? 반대되는 그 상반된 상황이 애초에 제시가 안 됐죠. 그러면 요걸 봤을 때 4번이 명확하게 안 거진 친구가 많았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4번 먼저 보고 작품으로 돌아가서 요 틀에 맞춰서 읽는다. 이거를 해줬으면 좀 더 수월하게 갔을 겁니다. 애초에 B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 말해주고 싶은 거.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했죠. 자, 우리 적절하지 않은 건 틀린 선지와 맞은 선지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맞는 선지는 4개고 틀린 선지는 하나죠. 그렇다면 얘는 답을 골라낸 순간 나머지들은 다 뭐예요? 나한테 정답지를 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내가 제대로 판단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답을 골랐다 하더라도 나머지 선지 보면서 계속 확인해 봐야 돼요. 내 작품 독해에 도움이 되는지, 내가 처음에 읽은 거 일관적으로 계속 적용이 되면서 말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앞에서 2번을 답을 골랐는데 쭉 읽다 보니까 4번에서 뭔가 탁 튀어. 그럼 그때 답을 수정해 줘야겠죠? 우리는 계속 문학을 하는 게 아니라 수능 문학을 하고 있으면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5번 왔어. 비읍에서 없다와 열거된 시어들을 통해
느끼고 가치를 부했던 것들이 부재함을 표현하고 있다. 옛날에는 있었지만 이제는 없다. 이 말을 한 것 같죠? 그럼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미 해는 늙고 파리하고 다 뭐예요, 여기도? 시간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영탄법이죠. 조상은, 형제는 다 어떻대요? 나의 자랑과 힘도 없대요. 그럼 여기서 부정어를 체크하자마자 뭘 알 수 있어요? 5번에서 말한 게 맞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순간 우리는 당연히 뭘 할 수 있어요? 3번을 푼 순간 가가 풀려 있는 거예요. 그럼 남들은 가나다 왔다 갔다 하면서 3번에 올 동안 나는 효율적으로 가 털어내 버렸죠. 그러면 자, 질문해 볼게요. 여기 채팅창에다가 한번 그러면 그 다음에는 몇 번을 푸는 게 효율적이었을지 한번 대답해 볼래요? 뭐 2번, 3번 이런 식으로 말해도 좋아요. 없나요? 채팅에 해줄 친구. 몇 번일 것 같아요? 4번이 편하지 않을까요? 그쵸. 왜요? 나가 있잖아. 그럼 이때부터 눈치를 까는 거예요. 그러면 4번을 풀면 얘가 세컨드로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가나를 한 번에 읽어버렸고 그럼 가나에 관련된 뭐가 있었어요 위에 쭉 보다 보면 태반과 생가 나왔죠. 여기 읽다가 눈치채는 거예요. 먼저 3번, 4번 푼 다음에 나 보면서 박스 두 번째 보고 그래 박스 두 개가 앞에 있었는데 그럼 그 다음엔 재 풀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최적화를 해주면 좋겠죠. 자, 4번. 그럼 보기를 이때 보는 거예요. 먼저 봐도 되는데 가 읽다가 까먹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때 보는 겁니다. 이 시에서 성년이 된 화자는 얼음 아래의 물고기를 보며 성년이 된 화자, 화자의 상황을 제시했어요. 아마 굳이 어른이 됐다고 말한 건 어린 시절의 무언가가 제시될 수 있다는 말이죠. 물고기를 보면서 얘가 대상이겠죠? 자신의 생각을 회상한다. 그러면 물고기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물고기 뇌를 보고 그리고 물고기 뇌의 모습에 생가에 대한 기억이 겹쳐진다. 그거를 투영했다고 했죠. 같은 말을 반복했네. 성인이 된 지금도 여전히 생가에서의 시린 기억을 가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럼 여기 제시된 시린 기억은 아무래도 조금 부정적인 기억이었을 거예요. 왜? 우리 가끔 아이스크림이나 빙수 탁 먹었을 때 이 갑자기 확 시린 적 있잖아요. 없나? 내가 늙어서 그런가? 그러면 그게 긍정적인 경험은 아니었을 거란 거죠. 자, 요거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여기 1, 2, 3, 4, 5도 어떻게 제시가 되냐면 홀수형, 짝수형 전부 다 순서가 동일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대부분이래. 20 몇 년간의 수능을 다 뒤져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제시돼서 깔아주는 애들은 홀수형, 짝수형마저도 1, 2, 3, 4, 5에서 순서를 바꾸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4번에 1, 2, 3, 4, 5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읽는 순과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숙달이 된다면 얘도 같이 풀어주면 좋아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여기선 화면이지만 여기선 이렇게 본다면 프린트겠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시험지에선 한 페이지에 있잖아. 눈만 왔다 갔다 굴려주면 되겠죠. 어렵지 않잖아요, 솔직히. 자, 그렇게 4번 한번 같이 가봅시다. 그럼 4번 봤을 때 나를 가야겠죠? 자, 1번 먼저 볼게요. 투명한 창을 통해 본 물고기의 생활 공간을 물고기네 방이라고 표현한 걸 보니 그럼 선지 앞부분에서는 사실부라고 했어요. 그럼 사실에 대한 걸 체크하러 갑시다. 얼음 아래의 탱가를 겹쳐보고 있다. 사실 여기에서 투영한다, 겹쳐진다가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뭐만 체크하면 돼요? 정말 요 앞에 있는 사실이 존재하는 것만 체크하면 1번은 끝나는 거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풀기 위한 독해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감상을 배제하라는 게 아니에요. 발췌독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 읽고, 다 풀고 감상도 하는데 때에 맞게 시의적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나가 볼게요. 겨울 아침. 계절적 배경. 언기를 걸어 물가에 이르렀다. 나와 물고기 사이 창이 하나 생겼다. 화자 제시가 됐고, 보기에서 말한 대상도 제시가 됐어요. 화자와 대상이 나왔죠. 그러면 창이 하나 생겼으니까 아마 화자는 이 위에서 아래 물고기를 보고 있을 거예요. 이미지화를 해도 좋고요. 안 된다면 그냥 문제를 푸는 독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사이엔 뭐가 존재했다? 하나의 창이 존재한다. 근데 이 창이라는 게 정말 창문이었을까요? 아니죠. 그 아래 갔더니 바로 살얼음의 창이라고 하죠. 이게 요거였고. 그 투명한 창 아래 물고기네 방이 한눈에 휑했다. 보기에서 말한 그 투영하고 있다는 걸 바로 붙여 읽어주면 되겠죠. 붙여 읽으면서 연결만 해주면 돼요. 같은 말 대응하는 겁니다. 나 이 생각 같았다. 이 말 보자마자 바로 뭐 한다? 보기에서 말한 대로 겹쳐보고 있구나.
투영하고 있구나. 이 생각하고 창으로 나를 보고 생가의 식구들이 나를 못 알아보고 사방 쪽방으로 흩어졌다. 그럼 여기 보자마자 그래. 여기 뭐가 있어요, 지금? 다 볼드체가 박혀 있죠. 이런 애들이 다 출제가 될 거라는 거 알고 가져가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문을 읽고 가도 되고 그냥 문제로 하나씩 왔다 갔다 해도 좋아요. 뭐 이거는 지금 제가 풀이 순서를 보여준다고 했으니까 한번 극한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여줄게요, 지금. 자, 여기 봅시다, 한번. 1번. 아까 물고기네 방이라고 표현했죠. 그럼 내가 겹쳐본 거니까 1번 바로 판단이 돼요. 그렇게 1번 긋고 2번 내려갔더니 다시 앞부분이 뭐예요? 사실관계를 묻는 파트고 뒤가 판단이니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앞에서는 좀 약하게 읽고요. 뒤에서 강하게 읽어줘야 돼요. 어차피 앞에서 변별하는 경우엔 평가원에서 거의 한 2%, 3%도 안 됩니다. 자, 나를 보고 도망가 버렸대요. 그래서 생가의 식구들이 못 알아본 것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것만 맞는지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나는 내가 스스로 마치 내신 같은 거 공부할 때 백지로 막 표현법 찾으면서 감상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물어본 것만 OX 판단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풀리는 독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쪽방으로 흩어졌대. 그럼 이 순간, 여기가 2번에서 물어본 거네? 여기가 지금 1번에서 물어본 거였네? 바로 그어진다. 그럼 이 아래에 물고기들을 식구들이라고 했으니까 확실히 얘는 자신의 어릴 적 식구들을 물고기에 대응시켰겠죠? 여기서 예민한 친구들은 그 식구들이 모두 다 같은 식구는 아니었다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일단 뒤에 가서 말해 줄게요, 그건. 오케이, 2번도 바로 거졌어. 그렇게 3번 가는 겁니다. 젖을 갖댄 어린 것들이 그네끼리 놀고라고 표현한 걸 보니 그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대요. 그럼 이것도 사실관계겠죠. 화자는 물고기들이 노는 모습을 통해서 생가에서 지내던 아이들의 모습, 여기서 힌트를 따는 겁니다. 예민하게 봤다면 대상인 물고기들이 모두 같은 물고기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 그래서 대상이 제시가 되면 항상 뭐가 제시가 되냐면 선지 구성 요소 중에 바꿔치기란 게 있습니다. 저는 네 가지를 말해주는데 첫 번째가 사실관계, 두 번째가 바꿔치기, 세 번째가 방향성, 네 번째는 나중에 본수업에서 말씀드릴게요. 이 두 번째가 바꿔치기인데 이게 나오기만 하면 정답률이 미친 듯이 떨어져요. 볼게요. 그럼 얘네들은 어떤 걸 제시하냐면 대상끼리도 바꾸기도 하고요. 대상과 배경을 바꾸기도 하고 화자와 대상을 바꾸기도 해요. 실제로 대상과 배경을 바꿨을 때 오답률이 튀는 게 언제냐면 24년도 6월의 현대시. 그때 오규원의 봄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단벽과 단벽을 바꿔치기 하죠. 분명히 보기에선 단벽을 대상이라고 했는데 선지에선 배경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바꿔치기해서 틀리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는 바꿔치기를 유의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항상. 자, 한번 가볼게요. 유년 시절에서 지내던 아이들의 모습이래요. 그러면 젖을 같은 어린 것들이랑 아이들이 연결이 되나? 확인해 봅시다. 쭉 올라갔더니, 어린 것들은 그네끼리 놀고, 또 뭐가 보여요? 어미들은, 그럼 요 어린 것들과 어미들은 다 뭐죠? 물고기네죠? 그럼 물고기는, 아이고, 뭐와 뭐로 나뉘어요? 어린 것과 어미로 나뉩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를 보기에서 제시된 대상이라고 말을 해줬죠. 근데 이거 안에서도 하나씩 분류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가지고 바꿔버리면 우리는 틀릴 수 있으니 항상 세밀하게 나눠 읽어야 돼요. 자, 어미들은 돌과 돌 틈새로 도망가 버렸대. 애들은 그냥 지네끼리 놀고, 엄마들은 뭐 했대요? 못 알아보고 때로 도망가 버렸대. 음, 여기 봅시다. 어린 것들은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겠죠. 한번 예시 들어볼게요. 우리가 초딩쯤에 엄마 아빠 예를 들어 가족끼리 하면은 가끔 뭐 곰돌이 가족 그려오죠. 이때 아빠 곰, 엄마 곰, 아기 곰 있을 때 누구를 자신의 투영해요? 아기 곰한테 투영하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알고 들어간다면 어린 것들이 다시 말해서 화자 자신의 유년 거기에 빗대어질 거라는 걸 3번을 통해 알았겠죠? 그쵸. 그렇게 4번 내려가면 뭐가 보여요? 화자는 비좁은 구석방에서 급한 궁리를 하는 물고기의 모습에 유년 시절 생가에서 외따로 지내야 했던 자신의 모습을 투영한대요. 그러면 자신이라고 했으면 아까 말했죠. 이건 아이들이었을 거예요. 항상 기억하세요. 선지간의 연기 항상 기억하세요.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나오는 선지는 선지간 연기를 항상 줍니다. 앞에 있는 걸 보면 뒤에 있는 게 유리해질 때가 있어요. 재밌게도. 물론 이거를 다 섞어버리는 그런 유형들은 예를 들어 요 5번 같은 거 있죠. 얘는 홀수작스가 뒤섞이거든요. 얘는 선지간의 연기가 솔직히 필요가 없어요. 얘는 필요해.
그럼 이 순간, 어, 그 물고기가 누구였어요? 엄마네 물고기였죠. 그 엄마 물고기들. 그럼 이때 아는 거예요. 분명 내가 뭘 할 수 있다? 대상 간의 바꿔치기를 유의해뒀다. 대상이 뭐였어요? 물고기였죠. 어떤 물고기인지 몰라도 뭐 빙어 이런 거였을까요? 그럼 좀 잔인해지는데? 빙어 축제 이런 거 돼가지고. 대상 원, 투로 나눠가지고 얘가 누구였던 거예요? 어미. 얘가 누구였던 거예요? 어린 것인. 그럼 이 어미와 어린 것을 나눠서 대로 읽었다면 뭘 할 수 있다? 여기가 바로 화자에 대응한다. 이거를 잡아놓고 읽었으면 얘네 두 개를 대응시킨 4번은 바로 바꿔치기 들어가서 틀린 거다라고 하고 글러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이 아니겠죠. 물론 왜 따로 지냈다 모여 있으니까 왜 따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도 좋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휘적인 의미로 가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4번에서는 뭐예요? 어휘의 의미를 몰라도 작품의 해석이 잘 안 됐어도 화자, 대상, 상황, 정서라는 시의 그 처리만 딱 해놨으면은 기계적으로 풀 수 있는 거죠. 그쵸? 이렇게 해야 시험장에서 일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은 뭐였겠어요? 그 실제로 작품 읽으면 뭐라 그래요? 빠르게 할게요. 시린이라고 했죠. 시린이 무슨 말인지 몰랐을 수 있어. 근데 마지막 말미를 보고 5번을 봤으면 아직도 살고 있는가? 어, 아직 살고 있는가? 아마 내가 그 시린 기억이었기 때문에 아픈 기억은 머릿속에 잘 남거든요. 그래서 우리 머리, 아니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문제가 제시한 걸 통해서 최소한의 감상을 해준 겁니다. 이거 없었으면은 진짜 그냥 막 100% 감상 들어가야 돼요. 그럼 시간이 부족해요. 그거는 아마 6월 전까지 해야 할 공부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런 공부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읽는 순간 가와나가 뚫렸고, 그 다음 뭐가 해야 될까요? 한번 우리 채팅으로 대답해 볼래요? 생각해 보는 거 몇 번일 것 같아요? 5번일까요? 아니면은 뭐, 여기는 다를 읽고 갈까요? 아니면 여기는 2번을 보고 갈까요? 5번이요? 그래요. 5번일 수도 있어. 근데 5번 잠깐 봐봐요. A와 B가 어디 있어요? 여기 보자마자 5번은 B를 물어보죠. 나 다 아직 안 읽었는데? 다를 안 읽었어요. 그럼 2번이죠. 그럼 왜 2번이다? 우리는 방금 가 읽고 나 읽었잖아요. 그 순간 2번을 풀었을 때 남아있는 그 잔상들을 통해서 풀 수 있어요. 세부적인 건 날아갔어도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이거는 기억나잖아요. 그거 바로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2번 볼게요. 실제로 얘는 아마 홀수 짝수가 섞여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순서대로 다 봐줘야 되고 선지 간의 연계를 얻어가기 힘듭니다. 1번. 가해 화자는 태반에서 상실감을 느끼고 있고, 상실감? 이거를 그냥 1, 2, 3, 4 풀었으면 어땠을까요? 공통점 찾아서 표현상 푼 다음에 2번 보자마자 뜬금없이 상실감? 이런 친구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마지막에 없다 해서 상실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없었다면. 만약에 여기 꽂혀가지고, 만약에 중간 여기 꽂혀가지고, 얘 잘 살았는데 이래버리면 틀려버릴 수도 있는 거죠. 자, 봅시다. 그러면 얘가 자신이 좋아했던 고향에 돌아왔더니 아무것도 없어. 상실감이죠. 그럼 나에서는 생각이 서글픔이래. 아마 나에서 감상이 제대로 안 된 친구들은 시린물 속, 시린 물고기에서 아마 이게 뭔데 했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보기를 먼저 보고 작품을 읽으면서 5번 판단하면서 시린 기억, 그래, 이걸 왜 안 말해줬지? 이 생각했으면 아무래도 기억이 자리 잡은 이유가 내가 아마 안 좋은 기억이어서 그랬나 보다. 좀 그때 힘들어서 그랬나 보다. 유년 시절이 순탄치 않았던 거겠죠. 그래서 5번 봤을 때 서글펐겠구나. 이걸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먼저 봤다면 얘가 쉬워집니다. 순서대로 푸는 것보다 이렇게 순서를 최적화하는 게 더 이번 풀기 편했어요. 자, 그럼 다음 문제 가볼게요. 뭐를 봐야 될까요? 우리 지금 안 읽은 게 뭐죠? 다죠. 그럼 뭐 해야 된다? 6번 가야 된다. 이문헌 노종교를 다시 읽어보려고 한다. 이런 관점에서 이 작품을 감상해 볼까요? 이런 말 했어요. 그러면 여기선 당연히 서로 다른 생명체가 이익을 주거나 받는 이 현상을 드러냈다고 하죠. 그럼 뭐에 집중해야 돼요? 해상에 좀 집중합시다. 자, 돌아가는 거예요. 쭉 읽었을 때 수필에서는 우린 뭘 해야 될까요? 최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필의 정의를 깨부수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평상시라면 수필이 어떤 애였어요?
자, 한번 확대를 해서 하나씩 좀 얘기해 줄게요. 우리가 거의 100일 남았으니까 이게 수필에 대한 정의 같은 건 이제 잠깐만 발음이 갑자기 새네. 정의 같은 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신변잡기잖아요. 자신 주변의 삽스러운 기록, 그걸 통해서 뭘 드러낸다? 깨달음을 드러낸다. 물론 깨달음이 안 나올 때도 있죠. 그럼 보기를 봐야 돼요. 근데 최근 들어서 문제가 뭐냐면 수필의 비문학화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26년도 수능 기억나요? 거기서 소리가 있는데 바른 소리, 작은 소리, 뭐 큰 소리, 작은 소리 나오죠. 그걸 해가지고 무슨 짓을 합니까? 트리 구조로 이거를 다 찢어버린 다음에 정보의 처리를 요구하죠. 분류시키잖아요. 비교 대조시키잖아요. 어떤 용어로 하든 간에. 여기에서 멘탈이 나가버리는데 거기선 뭐 생각해야 된다? 중요한 것만 잘 체크해서 가야 된다. 그럼 두 번째 또 물어볼게요. 우리를 한 번 더 괴롭힌 게 있어요. 뭐가 있죠? 이사수능. 잊어야 할 거 잊지 말라는 거. 결국 뭐예요, 얘도? 이거 두 개 가지고 물어보죠. 또 하나 유사한 게 뭐죠? 이수능이죠. 거기서 잡초, 귀한 것, 천한 것 나오잖아요. 점점 어떻게 돼가는 것 같아요? 수필이 우리한테 있어서 예전같이 이런 걸 통해서 깨달음을 주는 단순한 작품이 아니라 복잡한 정보량으로 변별을 하겠다는 그런 작품이 되어갑니다. 그런 거 항상 유의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얘는 일단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일단 혹시 몰라서 말씀드렸어요. 이거 무료 특강이어도 듣고 나서 배워가는 건 있어야 되니까. 자, 동쪽에 늙은 나무가 있었는데 옹이가 졌고 산등성이나 파도 같았고 뭐가 같았다. 비유를 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빠르게 읽는 겁니다. 완급 조절하세요. 내가 숙식하는 장소인데 내가 책을 쌓아놓고 교정하느라 바쁘게 시간을 보내다가 나무 곁을 산책했다. 그러면 화자가 집중한 나무가 나왔어요. 소재 집중하면서 가봅시다. 그 나무엔 서늘한 그늘이 있고 거기를 거닐면 분명 내가 관청에 있어도 여기로 벗어나 있는 기분이 든다. 이런 거 가지고 낚시를 갈 수도 있죠. 하루는 내가 동료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 얘가 뭔 말하는지 체크 잘 해줘야겠죠? 이 나무는 정말 특이하군. 풀과 나무가 살아가려면 제각기 몸을 보존하는 계책이 있게 마련일세. 쭉 보다 보니까 뭐가 보이지 않아요, 지금? 앞에서부터 말했던 그 볼드체가 또 박혀 있어. 물론 볼드가 안 박힐 수도 있습니다. 안 박힐 때는 없는 대로 읽어 풀면 돼요. 근데 지금 줬잖아요. 줬으면 이제 눈치를 채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문제를 내나? 하고 봤더니 1번. 인간이 나무를 보살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럼 혹시 보기에서 말한 대로 늙은 나무가 도움을 받아서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보살펴 주었다니 일단 작품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만 해주면 되겠구나. 이 생각하면 되는 거죠. 하고 봤더니 얘가 특이하다. 대체로 풀과 나무는 어떻다는 거예요? 몸을 보존하는 계책이 있기 마련일세. 그 뒤에 나온 사례 있죠. 얘네들은 다 어떻다? 계책이 있어. 하지만 그럼 이 뒤에 애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런 게 없다는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은 살아가려면 땅바닥에 붙어 있어야 된대. 짓밟거나 수레가 받고 지나가도 손상을 입지 않는다. 이건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읽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 마지막 나오죠. 얘가 나무를 보면서 말했을 때 그 나무가 뒤에 나옵니다. 늙은 나무는 뭐예요? 줄기 길이가 몸통보다 커도 잘라낼 줄 모른다. 만약 받쳐주는 이 기둥이 없으면 부러지고야 말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나무에게는 사람의 손을 빌려 온전하도록 한 것인가? 이렇게 했죠. 지금 제가 어떻게 읽었어요? 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여기에 대해서 빠르게 갔죠. 여기서 천천히, 여기서 빠르게, 여기서 천천히. 실제로도 얘가 중요한 정보였단 말이에요. 왜? 계속 얘가 나무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걸 할 수 있던 비결이 뭐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1번 선지 덕분이다. 자, 그럼 1번 판단됐죠? 보세요. 인간이 나무를 보살펴 주었기 때문에 얘가 안 무너지고 살아 있었대요. 또 올라가 보면, 자, 내가 암소의 뿔을 보니 뿔이 구부러져 안쪽으로 향했는데 심한 것은 사람이 톱으로 잘라줘야 되만 뭐예요? 도와줘야 된다는 소리죠. 앞에랑 같은 거죠. 그래서 광대뼈를 뚫는 걱정을 모면했다. 이제 알겠구나. 늙은 나무를 가축에 견주자면 뿔을 잘라내야 온전해질 수 있는 암소와 같다. 뭐예요? 계속 재진술하지 않아요? 반복하지 않아요? 결국 뭐다? 인간에 의지하며 살아간다. 아하. 그럼 여기서 말한 대로 복이랑 1번이 말한 게 뭐예요? 그 인간이 나무를 보살펴 줘서 살아갈 수 있었다. 얘가 하고 싶었던 말이겠죠. 얘가 주요 정보고 나머지는 세부 정보입니다. 우리가 읽으면서 가져갈 건 중요한 것이고 나머지는 조금 남겨놓은 상태에서 선지 판단하면서 복귀해 주면 돼요.
그렇게 2, 3, 4, 5 쭉 풀었을 텐데 얘는 좀 쉬웠을 거예요. 쉬웠지만 여기서 가끔씩 틀리는 친구들도 존재한다는 거. 여기서 훌쩍 벗어나 있다. 2번은 작품 읽으면서 할 생각이 아니에요. 선지가 물어봤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봤더니 서로 다른 생명체가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다. A와 B가 있으면 주고받는 거였죠. 근데 우리가 읽으면서 먼저 파악한 게 뭐예요? 인간이 나무에게 도움을 주는 거다. 이거였죠. 물론 처음부터 이런 친구들도 있었을 거야. 여기서 얘가 그늘을 얻는 건 나무가 얘한테 이득을 준 거구나. 이런 식으로 가는 좀 고능화형 친구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했을 수도 있지. 그럼 뭐 하면 된다? 문제를, 문제가 물어보면 그때 해라.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 나무 했었는데, 여기서 말한 그늘로 인해서 내가 기분이 좋다. 그러면 나무가 인간한테 이익을 준 거였겠죠? 2번 맞는 말. 그렇게 3번 내려갔어요. 풀과 나무가 몸을 보존하는 계책이 있는 것은 조물주가 서로 다른 생명체가 이익을 주고받도록 한다. 잠깐만. 지금 우리 1번에서는 정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얘가 주목한 주요 정보를 가지고 냈지만 2번, 3번 다 어때요? 세부 정보를 가지고 내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쪼잔한 걸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혹자는 말합니다. 수능은 항상 중요한 걸 낸다고. 맞아요. 맞는데 1, 2, 3, 4, 5를 봤을 때 중요한 게 막 4번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1, 2, 3에 있는 중요하지 않은 거를 처리해야 중요한 것에 도달해서 답이란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 전부 다 체크해야 됩니다. 바로 3번 갑시다. 그럼 이게 왜 답이에요? 풀과 나무가 각각 어떤 애들이라고 그랬어요? 읽으면서 비문학과 똑같이 일반적인 것과 특수한 것을 가지고 가면 좋았을 것 같아요. 대체로라는 걸 봤을 때 뭐 생각해야 된다? 일반.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건 뭐다? 아마 특수한 애들일 것이다. 요거를 생각했으면, 그럼 풀과 나무가 한 덩어리, 일반이란 곳에 들어가 있는데, 걔들은 뭐였다? 스스로 몸을 보존한다고 했죠. 근데 서로 다른 게 이익을 주고받나? 틀렸죠. 답 그래서 몇 번? 바로 3번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가나다가 다 풀려버렸고, 그 순간 뭐밖에 안 남았어요. 5번하고 1번 나왔죠. 그럼 뭐 하면 되죠? 5번 가면 돼요. 그럼 5번이 뭐였습니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5번이 어디 보자. A가 살얼음의 창, B가 기둥이었어요. 기둥. 창과 기둥이었습니다. 가끔 기억 못하면 이렇게 쓰고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거를 읽어놨을 때 창에 대한 건 뭐였어요? 그거를 못 뚫어서 보는 매개체 같은 거고, 기둥은 인간이 자연한테 도움 주는 거였죠. 자, 1번 봤더니 불안? 아마 뭐 시린 애 가서 시린 보고 이제 꽂혀가지고 불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불안은 절대로 아니죠. 의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2번 이상향? 아니 지금 과거였잖아. 과거가 시린 기억인데 긍정적일 수 있나? 틀렸죠. A는 책임감. 어린 내가 책임감을 뭘 가져? 애들끼리 노는데 그런 거 없죠? 4번 B는 A와 달리 처한 상황을 극복한다? 아니 지금 얘가 천천히 산책하면서 나무 보는데 뭘 극복을 해? 틀렸죠? 근데 5번 봤더니 모두 뭐라 그래요? 새롭게 주목하는 계기래요. 아, A는 마치 매개체가 돼가지고 얘를 뚫고 보는 거였고 B는 뭐였던 거예요? 길 가다가 이걸 딱 보고 착안해가지고 아, 내가 이거를 봤더니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 바로 깨달음을 제시하게 된 그 계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한 몇 번? 바로 5번입니다. 그렇게 1번 들어가면 우리 이번 육모에서 27년도 육모에서 문학 오답률 1위가 뭔지 알아요? 현대시 복합에서 이런 식으로 공통점으로 물어보는 편법 문제였습니다. 걔네들도 마지막에 풀어줬으면은 그 뒤에 문제에서 내부와 외부라는 범주를 설정해서 대립시켰으면 그 대립되는 걸 통해서 제시했구나. 지금 보니까 가나다가 대립이었네 해서 바로 고를 수 있었을 겁니다. 1번 보세요. 1, 2, 3, 4, 5 보자마자 바로 3번이 골라줘야 돼요. 왜? 빗대어 표현한다는 건 비유죠. 우리가 비유를 안 쓰는 작품이 있습니까? 시는 거의 98%가 비유가 제시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식을 드러내는 것도 문학 작품이고 자명한 말이고
비교도 자명할 테니까 3번 하고 바로 고르면 되겠죠. 물론 불안하면 요 앞에 왔다 갔다 하면 빗대어 편한 게 더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딱 본 순간 어떻게 이 세트를